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큰 과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불신을 씻고 어떻게 무엇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와 자성과 기독교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중순까지는 9년간 마을 이장을 해서 이장 목사로 알려져 있는 신동리교회 오필승 목사. 제가 이곳에 온 지는 2003년 11월 마지막 주일, 그때 이제 오게 됐고요. 교회를 2005년도에 건축을 하고 사택을 또 그 해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2006년부터 제가 조그만 농사를, 벼농사를 이제 짓게 됐는데, 오리농법으로 처음 농사를 좀 짓다가 2010년 정도 됐을 때 농사를 좀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배워서 알고 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 9월에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를 1호로 열었는데 2015년 12월 초에 1박 2일로 이제 한 15분 정도가 전국에서 이제 오셔서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총회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에 한 20개소의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가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연구원의 노영상 원장님은 마을 목회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은 마을 목회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목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 목회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마을의 전통을 잇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는 목회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신학은 서구신학에서 이식된 성장주의 목회를 배웠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이를 반성하고 예수의 정신과 마음으로 마을 이장을 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해 마을 사람들을 섬긴 오필승 목사.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성장이 멈춘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의 어떤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향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봉사와 사랑과 실천을 해 나갈 때에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들어주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목회자로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기독교나 아니면 목회자나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구원을 전해야 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실천이고 지역의 주민들을 갖다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가장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전도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것이 주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주민들 속에서 마을 목회를 또 하는 그것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응답하는 목회를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마을 목회. 이웃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마을 목회를 통해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며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길이라 말하는 오필승 목사.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어떤 그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또 여기 이제 신동리 마을인데 이 신동리 마을 옆에는 이제 또 뭐 지정 1, 2, 지정 1위, 또 도산리 이렇게 저수지 끼고 있는 이제 4개 마을이 있거든요. 이 4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을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2011년도인데 우선은 이제 제가 우리 마을 분들을 모시고서 관광 겸해서 이제 견학을 한번 다녀오실 분 계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 8분이 이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장성을 제가 이제 8분을 모시고 관광 겸해서 하루 이제 견학을 좀 다녀온 적이 있죠.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일찍이 유기농으로 뭐 농사를 짓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전국에 한 40개소 이상의 말하자면 유기농 판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구축된 그런 마을이었어요. 전남 장성에 이제 한마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농촌 마을이 이렇게 유기농으로 또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마을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또 감동을 마을 분들도 이제 받고 우리 마을도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우선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이 살기 좋은 마을을 좀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수지 끼고 있는 4개 마을을 묶어서 뭔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마을, 4개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해가지고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계신 우리 문당리의 주영로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구항면 거북이 마을의 조영석 대표를 이제 초청해서 그 마을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득이 있고 또 살기 좋은 마을이 됐는지 이런 사례를 좀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2분 강사님이 이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이 저수지 끼고 있는 4개 마을을 묶어서 장곡면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안 이런 것으로 이제 제가 발제를 잠깐 했죠. 그런 것이 이제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것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니까 또 이장님들한테 제안을 하기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곡 저수지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됐고 또 거기에는 이제 위원장님으로 이제 또 조직을 해서 위원장님으로 우리 도산 1리에 우리 이뭉철 이장님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3개 마을의 이장님들은 이제 부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사무국장을 좀 맡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맡아서 이제 추진위원회 일을 이제 계획하고 또 제안하면 위원회 이제 임원들은 이제 그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실천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군청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군청에서 이제 이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업 설명회도 했고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림부 사업으로 이 온해권역
사업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4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4개 마을에 이제 온해권역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을 목회는 우선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마을의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또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마을의 필요와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나 또 중간 단계라도 그때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욕구 또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또 조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순위도 또 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마을 주민의 욕구 조사가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봉사하고자 해도 또 교회 구성원들로서는 자체적으로는 어떤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해서, 도농교회가 연대해서 이 아우리치를 한다든가 또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의 욕구나 마을 어떤 주민의 그런 조사를 거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또 그것을 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마을 목회를 진행해 나간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농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이 서로 그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도시교회는 도시교회 나름대로 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교회를 바꿔가면서 또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금 봉사를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우리치를 우리가 농촌 지역으로 가서 하더라도 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쭉 계속해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씩 아우리치를 가서 도시교회의 성도들하고 농촌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좋은 그런 관계 형성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아우리치를 간다고 하면은 이런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좀 전환을 해서 장기적인 그러한 그 정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과 마을 주민을 섬기기 위해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욕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청년 대학생들이 농산어촌의 교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마을 주민 욕구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그 마을의 교회로서 부임을 한 목회자라고 하면은 저는 그 해외 선교로 나가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국내에서 목회를 한다 그럴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외 선교사님의 예를 드는 거죠. 그것은 해외 선교를 나가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 나라나 그 지역의 풍토나 또 풍습이나 전통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지역의 또 욕구나 또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 바탕 위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이제 초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 내에서도 농촌이든지 도시든지 어느 지역에 목회를 하든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좀 우리가 철저히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이제 목회에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조사를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사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면 지역의 어떤 교인들의 목회에 있어서나 또 마을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회 계획을 좀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